우리가 PPT를 만드는 목적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죠. PPT 시각화 중 어려운 부분, 그래프일 것입니다. 엑셀 그래프, 너무 칙칙하고 투박하죠? AI마로 만든 그래프, 색상이나 모양을 바꾸는 게 힘들죠. 클릭 몇 번만으로 대기업 보고서 부럽지 않은 그래프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넣어 볼 건데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차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차트는 말 그대로 그래프만, 요소에서 그래프만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찾기 쉽게 차트로 들어가. 자, 차트 들어가시면 맨 위에 아마 플로우 차트, 차트, 게이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거 막대 그래프에 있는 차트 클릭할게요. 그러면 세로 막대가 보이실 거예요. 세로 막대 첫 번째 거 빨강색 클릭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가 변동되는 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건데 지금 추가된 차트는 조금 작죠? 그래서 이거를 좀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크게 키우는 거 잠시 여기 봐주세요. 여기 강조 요소 이렇게 뜨기도 하죠? 이건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자, 차트를 키우는 거. 우리가 이미지를 키울 때는 비율을 맞춰서 키우기 위해서 무조건 대각선 방향으로 늘렸다 줄였다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대각선 방향으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차트는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가 깨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내가 가로만 늘려도 차트는 깨지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되었다. 그럼 밖에 회색을 한번 클릭했다가 회색 부분 클릭했다가 다시 그래프를 클릭하시면 속성이 차트라고 떠 있을 거예요. 우선 차트를 가져왔으니까 데이터를 편집하는 걸 해볼 건데요. 아래 보시면 차트 아래 속성, 아래 보시면 데이터 편집이라고 뜰 거예요. 데이터 편집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엑셀 그 셀하고 화면하고 비슷하게 뜨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항목 1, 2, 3이 있어요. 그죠? 항목 1을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항목 1 부분을 한번 클릭했다가 한 번 더 클릭하면 텍스트를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애플이라고 해볼게요. 엔터 치시면 여기 항목 1 부분 텍스트가 바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치를 바꿔볼 건데요. 우리 지금 애플이 20이죠. 20을 다른 숫자로 바꿔볼게요. 빠르게 두 번 클릭하고 숫자를 90으로 바꿔볼게요. 90, 그리고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래프가 커졌죠. 숫자도 90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항목, 그래프 모두 다 수정을 하면 바로바로 반영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미리 캠퍼스에서 꼭 PPT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래프만 따로 만들어서 이 슬라이드 페이지만 저장한 다음 내가 작업하고 있던 파워포인트 화면에 이미지로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아까 데이터 편집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그 편집 화면, 이 수치를 바꾸는 화면이 아니고 편집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싶으면 그때는 데이터 편집에서 화살표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밖에 회색을 클릭했다가 한 번 더 그래프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저는 미리 캠퍼스에서 꼭 포스터나 전단지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 그래프만 하나 잘 그리는 것만 잘 활용해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겠습니다. 글꼴이 나와요. 수상하지 않나요? 글꼴. 이 무슨 글꼴일까? 여기 그래프 안에 있는 숫자, 그리고 요 항목, 이 폰트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엑셀에서 그래프로 변환해서 이미지로 저장했을 때 이 부분 바꿀 수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미리 캠퍼스는 디자인 툴답게, 똑똑한 디자인 툴답게 이 부분의 폰트를 바꿀 수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꼴, 글꼴 부분이 노트산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노트산스 폰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컴퓨터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폰트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기본 폰트가 노트산스로
추가가 되어 있을 거고요. 설정이요. 이 부분 클릭해서 그냥 이런 예쁜 폰트로 바꾸셔도 돼요. 어떤 폰트도 가능해요. 우리 지금 심지어 유료 버전이니까 어떤 폰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해서 바꿔볼게요. 백두산채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멋있죠? 폰트 바꾸면 요거 사이즈죠? 사이즈는 마이너스 하면 줄어들고 플러스 하면은 폰트가 커집니다. 자, 우리 폰트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될까? 우리가 막대 스타일이라고 보여요. 보이시죠? 접혀져 있어요. 막대 스타일. 이 부분 한번 클릭하시면 펼쳐집니다. 우리가 엑셀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런 그래프의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정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미리 캠퍼스에서는 두께, 모서리라면 이 부분입니다. 모서리도 둥글게 할 수 있고 외곽선도 줄 수 있어요. 잠시 제 화면 봐주세요. 일단 그래프 색상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이때 그래프 색상은 지금은 배경 디자인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있고 여기에 그래프를 넣는다. 그러면 여기에 어울리는 색상으로 넣어주시면 좋겠죠? 저라면은 우리 스포이드 기능을 활용할 겁니다. 색상에서 스포이드로 어울리는 색상을 클릭할 거예요. 또는 어울리는 색상에서 조금 더 진하게, 선명하게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음. 그리고 두께 있죠. 두께가 조금 굵은 것보다는 얇은 게 조금 더 전문성이 느껴집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모서리, 저는 각진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 둥근 모서리를 끝까지 가시면 타원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적당한 게 예뻐요. 테두리 보이시죠? 우리가 그래프에 테두리도 넣을 수 있는데요. 테두리를 활성화시키면 테두리가 생기고 테두리를 회색으로 바꾸면 테두리가 없어져요. 테두리 놓고 테두리 색상도 지정할 수 있어요. 색상 빨강색으로 놓아도 돼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색상이 아니라 두께입니다. 테두리의 두께가 두꺼우면 별로 예쁘지 않아요. 이때는 1 정도로 주시면 이거 너무 얇네요. 그러면 2, 이 정도 주시면 돼요. 그리고 테두리나 두께를 지정할 때는 편집 화면에서 조금 너무 얇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발표를 할 때는 편집 화면보다는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슬라이드 쇼, 프리젠테이션 모드로 하죠. 그래서 두께를 주고 나서는 꼭 슬라이드 쇼나 프리젠테이션으로 보셔야 합니다. 어때요? 그렇게 얇지 않죠? 이 두께가 이어도 충분합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많이 나는 작업 중인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프만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작업 중인 파워포인트 배경을 텍스트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그걸 JPG로 저장하신 다음에 미리 캠퍼스에 불러와서 배경으로 놓으신 다음 그래프 넣고 색상이나 이런 거 맞춘 다음 요 슬라이드 페이지만 저장하시면 되겠죠. 너무나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나 이런 거를 넣고 꾸미고 하는데 가장 쉬운 게 미리 캠퍼스라고 할 수 있어요. 찾기도 쉽고 직관적이고요. 자, 여기에서 아래에 보시면 데이터 라벨 보이시죠? 데이터 라벨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숨기시면은 데이터 숫자가 없어져요. 그죠? 그리고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 나타났을 때 데이터 숫자를 안쪽에 넣을 수도 있어요. 상단, 중간, 하단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숫자만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숫자가 별로 눈에 안 띈다. 그러면 조금 더 굵은 채로 놓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굵게. 굵게 넣으면 조금 더 눈에 띄겠죠. 그리고 범례 있습니다. 범례는 없앨 수도 있고요. 네, 이것도 위치 조정이 가능하고요. 눈금자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막대, 지금 세로 막대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엔 막대 그래프 모양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편집 화면에서 맨 위로 올려볼게요. 데이터 편집 우리 눌렀던 화면 요 맨 위로 올리시면 세로 막대 차트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클릭하시면 가로 막대부터 레이더 차트까지 다 나옵니다. 보이시죠? 가로 막대 클릭해 볼게요. 수치는 그대로 있고 항목도 그대로 있고 막대 그래프 스타일만 바뀌어요. 선 차트, 영역 차트, 콤보 차트, 파이 차트, 도넛 차트 바뀝니다. 그죠? 레이더 차트도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 슬라이드의 수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양으로 금방금방 바꿀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차트 모양은요, 도넛 차트로 바꿔놓을게요. 도넛 차트. 되셨죠? 자, 그럼 제가 도넛 차트를 말씀드린 이유가 차트지만 이 안에 뭔가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어떤 컴퓨터 부품이나 아니면 남녀, 여아이, 성별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 수치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그래프로만 놓아도 좋지만 여기에 요 안에 가운데에 그 성별이면 여자아이, 남자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자아이 캐릭터를 넣으면 조금 더 직관적이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만 요소를 추가해서 인포그래픽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는 요도에 두시고요. 내가 여자아이 캐릭터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메뉴 들어가면 될까요? 여자아이 캐릭터. 어떤 메뉴 들어가면 될까요? 요소. 좋습니다. 요소 클릭할게요. 요소 들어가면 전체라는 탭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전체까지 들어갈게요.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럼 요소에서 음, 여자 아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여자 아이. 그러면 너무나 예쁘게 생긴 여자 아이 캐릭터가 보이실 거예요. 여자아이. 이게 전체가 아니라 만일 도형이나 아니면 선 부분에 선택이 하고 여자아이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안 나와요. 음. 전체로 놓거나 일러스트. 그 내가 찾고 싶은 요소의 그 특성에 맞는 메뉴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자아이 표시가 되는 일러스트를 넣고 싶은데 그럴 땐요. 이렇게 전신이 있는 것보단 얼굴, 얼굴만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주목도가 큽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아이 또는 이 캐릭터를 넣을 것 같아요.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시고 사이즈를 줄일 수 있죠? 이렇게 줄여서 가운데에 넣어 볼게요. 이때 그래프 색상도요. 저는 처음에 배경에 맞췄지만 클릭하셔서 여자아이 캐릭터가 들어갔으니까 저는 여자아이 캐릭터로 색상을 조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통일감이 있겠죠? 음, 이런 식으로 테두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두께는 없어도 돼요. 우리가 톤 앤 매너가 중요하죠. 여기에서 귀엽게 간다. 그러면 아까 우리 폰트도 제가 전통적 느낌 나는 걸로 했는데 저라면 그러면 이렇게 필기체로 넣을 것 같아요. 귀엽게. 자, 애기들 폰트처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이것도 괜찮죠? 다시 편집 화면으로 넘어올게요. 우리가 이것도 괜찮은데요. 딱 슬라이드 2페이지로 넘어왔을 때 움직임이 있으면 좀 더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움직임을 주는 거 해볼게요. 이 아이만 움직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러스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맵이라고 속성이 보이고 속성 옆에 애니메이션이라는 탭 메뉴가 보여요. 애니메이션을 클릭할게요.
좋습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 클릭하기 전에 마우스 올리시면은 어떻게 움직임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죠? 이것도 너무 귀엽네요. 그죠? 날라올 수도 있고요. 회전해서 올 수도 있고요. 그죠? 한번 쭉 움직임을 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움직임으로 클릭하시면 등장, 퇴장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슬라이드 쇼 해서 보시면 지금 아무런 느낌이 없어 보이는데 이전 페이지를 갔다가 오시면 네, 그래프가 일러스트가 애니메이션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슬라이드 쇼 했을 때 전체 화면이 뜨죠. 이때 이전 화면으로 가는 방법은 제 화면을 봐주세요. 마우스를 위쪽으로 하면 화살표가 왼쪽을 향하죠. 마우스 오른쪽으로 가면 화살표가 오른쪽 향이에요. 왼쪽 이때 클릭하면 이전 화면, 오른쪽에서 클릭하면 다음 화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프리젠테이션 그 모드랑 똑같습니다. 키보드에서 화살표 있죠. 좌우 상하. 그거 누르셔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미리 캠퍼스는 잘만 활용하신다면 내가 정말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단지 예쁘게만 뭔가 포장하거나 디자인하는 거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조금 더 내가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한테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도구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미리 캠퍼스입니다.